이제 브로드캐스트가 시작됩니다. 모든 참석자가 듣기 전용 모드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텔레다인 르크로이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성은숙입니다. 텔레다인 르크로이는 오실로스코프, 시리얼 데이터 분석기, 프로토콜 분석기의 리더로서 복잡한 전자신호에 대한 빠른 측정과 분석, 검증이 가능한 테스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오실로스코프 프로브와 프로빙 3개의 시리즈 중 마지막 시간으로 저렴 프로브를 주제로 약 4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 질문창에 입력해 주시면 Q&A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웨비나 종료 후 닫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설문창이 나타납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께는 커피 기프티콘을 발송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술지원팀 오창훈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르크로이 기술지원팀 오창훈입니다. 지금 이번이 이제 3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에는 프로브에 관한 것 중에서 싱글핸드 프로브에 대해서 다뤘고, 그리고 지난번에 차동 프로브에 대해서 다뤘고요. 이번에 아이솔레이션 프로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내가 측정하는 포인트가 플로팅인지 아니면 플로팅이 됐더라도 커먼 모드 전압이 얼마인지 확인이 거의 확인을 못 해봤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차동 프로브가 거의 대안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선택이 되고 있는데요. 차동 프로브도 사실은 완전한 아이디얼이 아니고 또 언제나 적합한 프로브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파수 대역폭도 고전압 차동 프로브 같은 경우에는 하이 볼테지를 주로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대역폭이 좀 충분하지 않았고요. 또 커먼 모드 리젝션 레이쇼도 보통 100dB, 80dB 이상까지도 그걸 두고 있는데요. 그것도 특정한 이제 주파수에 가면 좀 점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디퍼런셜 프로브가 아이디얼하게 커먼 모드를 전부 제거하지 못해요. 결국에 커먼 모드 리젝션 레이쇼가 항상 동작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제약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느냐를 고민하다가 최근에 아이솔레이션 프로브들이 이제 수년 전부터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HVFO, 이 F는 파이버입니다. 그래서 옵티컬로, 파이버 옵틱이고요. 옵티컬로 아이솔레이션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주파수 대역폭이 처음 나왔을 때 약 150메가 정도였는데요. 지금 현재는 필드에서 실리콘 카바이드나 겐으로 만들어진 소자들, 하이 볼티지를 다루면서 굉장히 라이징 타임이 빨라서 이쪽 프로브들의 주파수 대역이 약 1GHz까지 올라갔고요. 측정할 수 있는 전압 레인지도 2500볼트까지 이렇게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아이솔레이션 프로브들이 왜 출시되게 됐는지 기존의 싱글핸드부터 차이점 한번 쭉 살펴보고요. 그리고 실제 측정에서 차동 프로브하고 이런 광 프로브, 아이솔레이션 프로브들이 어떻게 측정을 했었는지 하는 그런 측정 사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프로브가 됐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종류가 디퍼렌셜이냐 아이솔레이션이냐 싱글핸드냐 관계없이 물론 커런트 프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브가 어떤 신호를 프로빙 하기 위해서 회로에 딱 접속하는 순간 이게 완전 아이디얼이어 가지고 임피던스도 무지하게 높고 뭐랄까요 무한대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고 그림에서처럼 캡도 하나도 없다, 캡 성분도 하나도 없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요. 아이디어란 그런 프로브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 프로브 자체의 인풋 임피던스는 굉장히 높은 걸 선택하는 게 맞을 테고요. 그리고 또 이 프로브란 애들이 연결이 딱 되고 나면 내가 측정하고 싶은 이 부분에 지금 전압을 측정하고 싶다면 이 로드하고 오실로스코프가 가지고 있는 또는 프로브하고 연결된 이게 가지고 있는 임피던스가 서로 병렬 연결됩니다. 병렬로 연결됐다는 얘기는 커런트 흐름이 그죠? 아주 미세한 양이라도 오실로스코프로
흘러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캡이 있다면 이 캡은 오실로스코프에서는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일반 싱글핸드 프로브에서는요, 보통 액티브 프로브 0.3피코, 뭐 0.9피코 정도도 이제 낮게는 가지고 있지만, 이 캡 때문에 임피던스가 항상 높은 걸 유지하지 못하고 주파수가 올라가면서 임피던스가 실제로 이제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적절한 프로브를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프로브의 로딩이 항상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브 중에 하나가 자주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게 싱글핸드 프로브입니다. 싱글핸드 프로브는 보통 이제 패시브 프로브라고 불리니 프로브에는 그라운드 리드가 항상 붙어 있죠. 그래서 이 그라운드 리드가 붙어 있으면 오실로스코프도 그라운드가 연결돼 있어야 되고요. 이 싱글핸드라는 말 자체가 한쪽은 그라운드 0볼트에 가 있어야 된다는 말. 그래서 이 프로브를 가지고 그라운드 레퍼런스의 전압을 측정할 때는 굉장히 편리하지만 사실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전압이 여기서처럼 뭐 아래쪽도 마이너스의 플러스 전압 또는 위쪽도 어떤 특정한 플로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원하는 전압들을 프로빙하고 싶을 때 프로브가 이 그라운드 리드가요, 이쪽이나 아니면 여기에 붙어야 어느 상대적인 전압을 측정하게 될 건데, 이렇게 플로팅 돼 있는 경우에는 이 프로브의 그라운드 리드 선을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쪽의 전압이 이쪽 그라운드를 타고 이제 빠져나오면서 뭐 프로브가 손상되거나 또는 오실로스코프의 전원을 접지를 끊었다 그러면 이게 이 전압하고 오실로스코프 실시하고 같은 전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측정자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로팅 전압을 측정할 때, 그러니까 결국에 측정하고자 하는 두 포인트가 모두 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그라운드가 아닌 기준점을 두고 있을 때는 보통 이제 차동 신호 측정이라고 부르는데, 차동 프로브를 가지고 측정하거나 또는 차동 앰플리파이어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림이 좀 떨어졌네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두 개의 싱글핸드 프로브를 이용해서, 물론 여기에 있는 그라운드는 다른 레퍼런스, 이 준위의 같은 레퍼런스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두 개를 이용해서 퀘시 디퍼런셜로 A에서 B 전압 측정된 값을 스코프에서 처리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 경우에는 전압이 낮고, 그러니까 그 커먼 모드 전압이 낮고 또 상대적으로 여기 전압이 큰 경우에는 뭐죠? 충분한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지고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측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쪽 그라운드 대비 A라는 포인트하고 그라운드 대비 B라는 포인트의 전압이 굉장히 높다면, 그리고 이 사이에 측정하고자 하는 전압이 수볼트밖에 안 된다, 아니면 그 이하다, 그러면 스코프의 다이나믹 레인지가 지원을 못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측정하기가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동 측정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디퍼런셜 프로브,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 그리고 아이솔레이션 프로브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어떤 프로브가 됐든지 프로브에서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디퍼런셜 프로브나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를 가지고 있다면 디퍼런셜 모드 레인지하고 커먼 모드 레인지하고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디퍼런셜 모드 전압은 내가 가지고 있는 디퍼런셜 방식의 어떤 프로브나 앰플리파이어가 얼마나 두 포인트 간의 전압을 얼마나 큰 전압까지, 높은 전압까지 프로빙 할 수가 있느냐, 측정할 수가 있느냐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프로브 사양사에서는 디퍼런셜 모드 레인지 또는 DMR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먼 모드는 내가 측정해야 될 두 개의 포인트에 공통적으로 이제 실려 있는 전압이 되는데, 이 전압에 대해서도 이 프로브들이 이 전압, 그러니까 이 전압은 사실
그라운드 대비 마이너스 또는 그라운드 대비 플러스가 볼 수 있는 최대 전압을 커먼 모드 레인지라고 해서 디퍼런셜 프로브나 앰플리파이어가 사양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가 실제로 봐야 될 커먼 모드하고 스코프가 그 측정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프로브가 가지고 있는 커먼 모드 전압하고 비교했을 때 이쪽 프로브 쪽이 얘보다는 훨씬 높아야 최소한 같기라도 해야 측정이 가능한 그런 범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이미 앞에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차동 프로브는 크게 디퍼런셜 모드 레인지 또는 그 커먼 모드 레인지라는 전압을 가지고 있고 이 두 가지는 모두 측정 대상체의 커먼 모드 전압이나 디퍼런셜 모드보다 높아야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차동 프로브에서 아주 중요한 사양 중에 하나가 커먼 모드 리젝션 레이쇼입니다. 커먼 모드 리젝션 레이쇼는 앞쪽에서 봤던 이 그림을 잠깐 보면 어디를 가야 볼 수가 있나요? 네, 여기 이 커먼 모드 전압이 공통적으로 하이 사이드, 그러니까 플러스 사이드나 마이너스 사이드에 똑같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것을 얼마나 충분하게 제거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보통 사양은 뭐 10,000대 1, 1000대 1, 뭐 20,000대 1 이런 식으로 배율로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dB 값으로 해서 dB 값으로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80dB다 그러면 여기가 10의 4제곱이 돼야 되니까 10,000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커먼 모드가 만일 때 1로 줄여낼 수 있다. 완전히 제거가 되는 0은 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지금 현재 프로브들은 오른쪽에 보이는 이게 이제 DL-ISO라는 광 프로브의 광 절연 프로브의 그 커먼 모드 리젝션 레이쇼인데요. 뭡니까? 이쪽 아래쪽에 있는 두 개 정도를 보면 뭐 2V 레인지나 또는 10V 레인지 그리고 40V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약 160dB에서 150dB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던 그런 디퍼런셜 프로브들은 보통 이 사양들이 뭐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는 뭐 100dB, 140dB 되지만 보통 일반적인 프로브들이 100dB, 80dB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런 커먼 모드 리젝션 레이쇼가 보시다시피 주파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커먼 모드 리젝션 레이쇼가 점점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먼 모드 리젝션 레이쇼가 충분한 성능을 안 가지고 있다면 두 전압 사이, 그러니까 두 개의 입력단에 실려 있는 전압을 충분히 제거를 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실제로 이 게이트하고 소스 간의 전압의 엣지를 표시하고 있는데 전압은 약 15V 정도 됩니다. 그리고 프로브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 포인트를 같은 쪽에 연결을 했어요. 같은 부분에 두 개의 포인트를 연결하고 만약에 같은 곳에 연결을 했다면 커먼 모드 리젝션 레이쇼가 좋다면 이 전압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분을 다 똑같은 포인트에 찍었으니까요. 다 제거하고 아래쪽에 보이는 것처럼 완벽한 그 DC 레벨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건 약 100dB 정도의 커먼 모드 리젝션 레이쇼를 가지고 있는 프로브로 프로빙을 해본 거고요. 그리고 위쪽은 이쪽 엣지를 계산했을 때 약 15메가, 10메가 정도의 그 엣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얘가 커먼 모드 리젝션 레이쇼가 약 43dB 정도였을 때 이 빠른 패스트 라이징, 결국에 주파수가 빠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파수가 높은 성분에서 충분하게 이 공통 성분을 제거하지 못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은 전부 전압 측면에서만 지금 이제 살펴봤고요.
그래서 전압 측정에서 디퍼런셜 모드다. 그러면 내가 이쪽에서 디퍼런셜 모드에 이제 프로빙을 하게 되면 회로상에서 커런트의 흐름을 보면, 그죠? 커런트의 흐름을 보면 디퍼런셜 모드에서는 방향이 서로 다 반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플러스 사이드고 마이너스니까 커런트가 한쪽은 이쪽으로 흘러 들어갈 거고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사이에 있는 전압을 프로빙하게 됩니다. 근데 커먼 모드 리젝션 레이쇼를 따져보려고 생각을 한다면 커먼 모드에 대한 커런트의 흐름 또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커먼 모드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실려있는 어떤 전압 그리고 이거에 만들어지는 커런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얘가 만들어졌다가 두 개가 분주해서 같은 방향이니까 커먼 모드라고 부르겠죠. 같은 방향으로 흘렀다가 그라운드 리드를 타고 다시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동 프로브들은 이 두 개의 흐름을 모두 다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커런트의 커먼 모드에 대한 요것만 가지고서 커먼 모드에 대한 전압 흐름만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특정 로드는 지금 이쪽에 있습니다. 로드는 이쪽에 있는데 두 포인트를 내가 프로빙을 했다. 그러면 프로브에 가지고 있는 인풋 임피던스가 플러스 쪽이나 마이너스 쪽에도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프로브하고 오실로스코프가 연결이 돼 있을 거고 오실로스코프는 이제 그라운드에 연결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커런트는 두 개가 왔다가 오실로스코프에 셰시를 타고 다시 소스 쪽으로 흘러가면서 이렇게 계속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쪽에 오는 R 만약에 여기에 있는 저항값 인풋 임피던스라고 부르겠습니다. 프로브의 인풋 임피던스가 3회가 있고 커먼 모드 전압이 약 1000볼트였다면 이쪽에 흘러 들어오면서 이쪽에 흐르는 프로브하고 스코프가 연결됐을 때 흐르는 전류량은 약 0.25mA 정도가 3메가일 때 흐르게 되고요. 그리고 10메가의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는 애였다면 이때는 약 0.1mm 정도의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양이 아닙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전압도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여기다 이걸 갖다 놓은 이유는 뭐냐면 앞쪽에 프로브가 디퍼런셜 프로브의 포지티브 쪽, 그러니까 포지티브 쪽하고 네거티브 쪽이 동시에 연결했는데 앞쪽의 임피던스가 다른 경우를 이제 보는 겁니다. 다른 경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측정하고 싶은 전압은 7V의 디퍼런셜 전압을 측정하고 싶은데 커먼 모드가 1000V의 커먼 모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 계측기 쪽에서 보는 양이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커먼 모드 측면에서 보면 한쪽은 아무런 것도 없이 그대로 한쪽으로 흘러 들어올 거고요. 하나는 이쪽에서 이미 3.3V에 의한 전류가 전류가 생성이 되고 여기에서 전압 강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니까 서로 다른 전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브의 입력 임피던스가 4메가옴인 경우, 5메가인 경우, 10메가인 경우에 이제 서로 다르게 이걸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해보면 이쪽에서 떨어지는 전압 강화 양이 약 800ml, 600ml, 그리고 300mV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보는 전압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로브는 기본적으로 임피던스가 높아야 되는데요. 이런 밸런스가 안 맞지 않는 입력 상태에서도 이런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임피던스가 굉장히 높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언밸런스 입력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번 실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간략하게 만들어 놓은 DC, 그러니까 AC에서 DC로 변환했고 필요한 전압을 가져가기 위해서 전압 분배 회로가 중간에 있는데 그 아래쪽을 지금 프로빙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얘가
뭐 RMS 220V니까요. 뭐 사인 웨이브에 220V니까 곱하기 루트 2를 해서 약 310V 정도 DC 레벨이 이제 형성이 될 거고요. 이 중에서 이 회로에서 타겟은 약 2.9V에서 3V 정도로 이제 DC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디퍼런셜 프루브로 이쪽을 프루빙을 했는데요. DC가 안 나오고 특정한 주기, 그러니까 요 주기하고 같죠. 요게 더블링된 요 리플이 보이고 있는데, 이 리플은 실제 아무것도 연결이 안 돼 있었다면 여기는 분명히 2.9V가 나오고 있었을 건데요. 프로브가 여기에 첨가가 되면서 로드가 들어가고, 이것은 그냥 스코프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전압이 DC가 아닌 리플이 그대로 실제로 회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했던 것은 여기 있는 이런 DC예요. 이 값을 여기 있는 프로브는 차등 프로브였고요. 이것은 아이솔레이션 프로브로 이제 프로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DC를 얻고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커먼 모드의 커런트들이 하이 사이드에서 올라온 게 이렇게 해서 스코프로 들어가게 되고요. 로어 사이드로 올라온 게 그대로 다시 스코프로 이렇게 두 루프가 그대로 돌아가면서 루프를 형성해 가지고 만들어진 이런 효과고요. 프로브 팁에서도 보면 앞쪽에 한쪽 하이 사이드에는 굉장히 높은 그 저항이 있고 아래쪽에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그 두 개의 프로브 팁에서 서로 다른 커먼 모드 커런트를 보면서 공통 성분으로 섞여 있던 이런 전압들이 그대로 나타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여기 있는 커런트가 그죠? 이쪽 루프를 통하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뭐 저희 그런 계측기 공급 업체에서는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 얘를 컷오프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멀티미터처럼 동작을 하겠죠. 이렇게 돌아서 물론 여기에 기생캡이 있겠지만 루프가 이렇게 돌아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아이솔레이션 프로브들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그 커런트들이 이 스코프로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긴 루프에 이 그라운드 루프를 타지 않고요, 그대로 앞쪽에서 돌아 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여기에서 읽어진 전압 차이는 그대로 광으로 바꿔서 옵티컬 트랜스미터를 통해서 광 전송을 하고, 이쪽에서는 옵티컬 리시버에서 이 신호를 받고 그대로 다시 전기 신호를 바꿔서 스코프로 전달해 주게 되면, 이 루프가 긴 루프를 타지 않고요, 그대로 앞쪽에서 짧은 루프에서 매저먼트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차동 프로브에서는 왼쪽과 같이 커먼 모드 커넥트가 이렇게, 그죠? 로어 쪽, 하이 쪽, 하나는 로드를 거친 하이 쪽을 두 개를 동시에 타고 나오게 되면서 이 커먼 모드 리젝션 레이쇼가 좀 충분하지 못한 결과로 내가 원하는 정확한 신호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항상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나온 아이솔레이션 컨셉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서 나온 이 커런트 로드가 그대로 이쪽 스코프로 타지 않고요, 앞쪽에서 루프를 이용해서 계속 리턴 패스를 이용해서 계속 이 안에서 루프를 돌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다이어그램은 HVFO라는 모델의 이제 다이어그램인데요. HVFO 같은 경우에는 리드선이 3개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게 그라운드인가 생각하시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기에서는 그라운드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파란색 선이 시그널을 측정하고 있는 시그널 레벨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D-라고 부르지 않고 레퍼런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에 요 검은 선하고 이쪽 파란 선하고의 전압 차이가
오실로스코프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흐르는 커런트 루프는 이 녹색 선을 따라서 그대로 짧은 루프를 돌 수 있도록 이렇게 돌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런 프로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왼쪽에 있는 이런 일반적인 디퍼런셜 프로브보다 상대적으로 이 커먼 모드 리젝션 레이쇼가 굉장히 높고요. 또 이 커먼 모드 커런트에 대한 로딩 효과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왼쪽에서는 그것도 이제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이쪽 광저련 프로브는 그런 걸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리턴 패스를 만들어줌으로써 어떤 걸 얻었냐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커먼 모드 리젝션 레이쇼가 굉장히 좋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르크로이의 그 HV 하이 볼티지 디퍼렌셜 프로브인데요. 하이 볼티지 디퍼렌셜 프로브는 약 60Hz니까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 약 80dB 정도의 커먼 모드 리젝션 레이쇼를 가지고 있었는데 HVA4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곳에서 140dB, 그리고 광 아이솔레이션 프로브 같은 경우에는 약 160dB의 이렇게 높은 커먼 모드 리젝션 레이쇼의 성능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1기가에서 여기 60Hz하고 거의 같은 성능을 낼 정도의 그런 그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러면 진짜 프로브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겠다. 이건 이 뒤에 나오는 이미지 한 장은 누구죠? 저희가 한 건 아니고 커스터머가 이제 이걸 사용하시는 분이 비교를 하신 건데요. 여기 보시면 같은 포인트를 이제 두 개, 여기 프로브는 그림 스코프는 따로 그려놨지만 같은 프로브에 하나는 채널 1번에 HVF4 연결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르크로이게 아닌 다른 프로브를 사용해서 같은 포인트를 연결을 했습니다. 근데 프로브를 비교하시더라도 이렇게 동시에 같이 프로빙을 하는 것은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보는 전압은 실제 회로에 이쪽이 포함된 이 결과를 얘가 보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얘는 얘에 의한 효과가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올바른 비교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프로브의 성능을 비교한다 그러면 하나씩 이걸 하나 하고 파형을 저장하고 그리고 떼내고 얘를 프로빙하고 뭐 이미 저장된 파일을 불러서 이렇게 비교하는 게 올바른 프로브 비교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제 이 모델을 사용을 하셨는데요. 이 모델은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단종 모델입니다. 그래서 어퍼 쪽에 게이트 드라이브 신호를 지금 두 개를 동시에 찍은 겁니다. 동시에 찍어서 노란색은 옵티컬 아이솔레이션 프로브고요. 두 번째는 일반 그 디퍼런셜 프로브가 되겠는데요. 이 아래쪽에 오른쪽에서 이제 특정한 부분을 같은 부분을 지금 확대를 했어요. 확대를 했더니 DC 레벨도 충분하게 유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저기 굉장히 큰 링잉이 턴 온 시점에 보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 엣지에서 보이는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커먼 모드 리젝션 레이쇼가 좋지 않아서 심지어 DC 레벨에서도 이 커먼 모드 성분들이 실려가지고 정확한 파형을 관측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여기에서 커먼 모드 여기에 있는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필터를 썼다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라싱 타임이 상대적으로 누워버리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턴 오프 시점에서도 굉장히 많은 큰 링잉들이 확인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커먼 모드 리젝션 레이쇼의 성능이 좋지 않아서 발생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또는 굉장히 빠르게 온 오프를 하다 보니까 프로빙의 위치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DUT 위쪽에서 어떤 프로브의 리드선이 지나간다든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떤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들이 더 크게 보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앞쪽에서는 저희가 디퍼런셜 프루브하고 하나 옵티컬 그 아이솔레이션 프루브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이제 다른 건 뭐가 있었냐면, 이제 현재 그 시장에 나와 있는 이제 스코프, 여기서는 스코프 코더라고 불렀는데요. 스코프 코더의 입력단이 아이솔레이션 된, 자체적으로 아이솔레이션 된 그런 스코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패시브 프로브하고 디퍼런셜 프로브를 이용해서 어퍼 쪽에 어퍼 게이트하고 로어 게이트를 이제 동시에 프로빙을 한 건데요. 이쪽은 지금 옵티컬 아이솔레이션 프로브하고 르크로의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했고요. 여기는 측정기는 그죠? 측정기는 아이솔레이션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턴 온 될 때 굉장히 많은 링잉 현상들이 그대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어퍼 쪽에서 턴 온 될 때 로어 사이드 쪽에서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위쪽에서 온 턴 온 될 때 EMI가 그대로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커먼 모드 리젝션 레이쇼에 영향을 받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좀 그 왼쪽보다 덜한 그런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타겟으로 관측을 하고 싶은 어퍼 쪽의 게이트 신호는 밀러 이펙트도 정확히 보이고요. 전압도 깔끔하게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저먼트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아이솔레이션 프로브가 답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적절하게 프로브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러면 저희가 이제 프로브들을 그러면 선택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예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위칭 소자의 드레인 소스 아니면 게이트 소스, 게이트 드라이브 이쪽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신호 측정에서 프로빙을 선택한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내가 봐야 될 신호가 그라운드를 기준으로 하고 있냐 아니냐를 먼저 보시고 나서 싱글핸드 프로브나 디퍼런셜 프로브 또는 아이솔레이션 프로브를 이제 선택을 타입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주파수 대역폭을 선택하는데요. 주파수 대역폭 같은 경우에는 신호의 단순한 주파수를 보지 마시고 라이징 타임이나 폴링 타임 또는 DVDT들을 확인해서 이 값을 가지고 적절한 프로브하고 오실로스코프의 대역폭을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프로브의 전압 범위들을 확인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스위칭 소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이 사이드 또는 탑 사이드, 어퍼 쪽이냐, 로어 쪽이냐, 이걸 보는 어떤 쪽을 볼 거냐에 따라 가지고 프로브 종류를 좀 더 다시 한번 재고해 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 되겠습니다. 선택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디퍼런셜 프로브였다 그러면 로딩이나 또는 커먼 모드 리젝션 레이쇼가 얼마나 되고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스위칭 상승 시간이 굉장히 예를 들어서 수 나노다 그러면 굉장히 빠른 라이징 타임을 가지고 있다면 이 상태에서의 커먼 모드 리젝션 레이쇼는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들을 따져보는 게 적절한 프로브를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 실리콘 카바이드하고 겐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특성들을 뽑아봤고요. 기존에 있던 스위칭 소자 IGBT나 모세이프티 같은 경우에는 수십 나노에서 수백 나노의 그죠? 이런 상승 시간이 이 정도의 상승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겐 같은 경우에는 나노대입니다. 그리고 실리콘 카바이드의 IGBT는 30나노, 20나노의 굉장히 좀 빠른 이런 라이징 타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져서 주파수 대역폭도 선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전력 반도체 예를 이제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좀 해프브리지의
그 스위칭 소자를 본다 그러면 로어 사이드가 있고 하이 사이드가 있을 건데 측정 항목들은 거의 같습니다. 다 같죠. 커런트가 얼마나 흐르고 게이트 소스 간의 전압이 얼마고 드레인 소스 간의 전압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가만히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애는 이 소스가 그라운드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라운드에 연결이 되어 있고 위쪽은 하이사이드 쪽은 플로팅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는요. 게이트 드라이버 자체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 그러면 물론 여기에 게이트의 그 저항은 이 저항값에 의해서 상승 시간이 조절될 수는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을 측정한다 그러면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게 그죠? 아까 그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얘가 한쪽이 그라운드구나 그러면 싱글핸드 프로브도 선택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쪽하고 이쪽 전압을 이제 프로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누굽니까? 라이징 타임이 되겠죠. 그래서 한쪽은 뭐 500MHz고 그다음에 하이 볼티지 프로브들, 그러니까 싱글핸드의 하이 볼티지는 350력이니까 얘보다는 얘가 여기에 훨씬 더 적합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차동 프로브가 있는데 이 차동 프로브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가 120메가 정도밖에 안 돼요. 현재 그 하이 볼티지 프로브가. 그러면 이쪽에 이 부분을 찍기에는 프로빙하기에는 이 프로브는 그냥 보통이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이 볼티지이면서 뭐 약 400메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프로브가 되겠죠. 근데 다만 이게 하이 볼티지다 보니까 어테뉴에이션 뭐 1000대 1, 500대 1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배율이 높기 때문에 노이즈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프로브들도 약 150메가 정도니까요. 소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가장 적합한 프로브는 뭐 DL-HCM이나 아니면 패시브 프로브가 낫겠다. 그러면 이 부분을 선택한다면 굳이 비용을 많이 들이면서 우리가 아이솔레이션 옵티컬 프로브를 찾는다든가 주파수가 높은 뭐 어떤 특성을 가진 그런 프로브를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 두 부분을 찍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이번에는 똑같이 소스는 하나가 어딥니까?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전압은 뭐 200V, 400V 이제 굉장히 높이 심지어 2000V까지도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경우라면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라이징 타임입니다. 그죠? 라이징 타임하고 그리고 전압 범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 패시브 프로브는 주파수 대역도 상당히 이제 괜찮은 편인데 맥시멈이 400V 또는 500V로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보다 높은 애들은 약간 대응하기 힘들겠죠. 그리고 전압면에서는 하이 볼티지 패시브 프로브가 적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기타 다른 프로브들, 디퍼런셜 프로브도 주파수가 높으면서 여기 있는 전압도 높은 이런 프로브들이 가장 좋은 솔루션으로 선택될 수 있는 이런 프로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번 어퍼 쪽에 똑같은 포인트를 프로빙한다 그러면 이 한쪽이 레퍼런스로 봐야 될 부분이 지금 어떻습니까? 하이 사이드 떠 있습니다. 플로팅 돼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프로브 두 개, 패시브 프로브, 그러니까 싱글핸드 프로브들은 전압이 높거나 주파수가 높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이 둘은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돼야 될 건 차동 프로브 또는 아이솔레이션 프로브를 먼저 고려를 하고 그리고 대역폭을 선택하고 전압 범위를 선택하는 게 올바른 선택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쪽에서도 이제 한 가지 고려할 게 그러면 디퍼런셜 프로브, 아이솔레이션 프로브를 보고 싶다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HVFO 같은 경우에서는 이 뭐라 할까요? 커먼 모드는 굉장히 높은데 얘가 볼 수 있는 그 전압 범위는 다이나믹 렌즈는 낮습니다. 뭐 약 40V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프로브는
이 드레인하고 소스 간의 전압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브 종류가 항상 같다고 해서 그 같은 성능을 내는 게 아니라 해당 상태에서의 세부적으로 전압범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게 올바른 선택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뭐 한국에 있는 그 고객 중에 한 분이 이제 찍어서 공유를 해주신 건데요. 실리콘 카바이드의 어퍼 쪽에 그리고 로어 쪽, 어퍼 쪽, 로어 쪽 두 개의 프로브를 이제 비교를 하셨습니다. 올바르게 하나는 아마 소스 채널이고요. 하나는 M이라고 돼서 메모리로, 그러니까 한 번은 뭐 예를 들어서 HVF로 찍었고 저장하고요. 그 한 번은 아이솔레이션 프로브, DLISO를 이용해서 실제로 측정하고 있고 타이밍을 이제 맞춰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HVFO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80dB 정도의 커먼 모드 리젝션 레이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훌륭하게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기 보이는 작은 리플들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지금 이쪽 이제 확대되는 걸 보면 파란색에서 아래쪽으로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커먼 모드 그 리젝션 레이쇼가 좋지 않아서 외부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고요. 상대적으로 이 녹색으로 보이고 있는 HVFO는 그죠? 밀러 이펙트도 정확히 보이고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신 분이 거의 교과서하고 같은 파형을 볼 수 있었다 라고 코멘트를 주시고 공유해 주신 그림입니다. 그리고 로어 사이드 쪽에서는 위쪽이 올라가면서 여기 보니까 빨간색은 지금 HVFO입니다. HVFO에서는 위쪽에서 받은 그게 이제 그대로 보이게 되죠. 해당한 부분. 스위칭이 딱 올라가는 부분에서 지금 그러니까 얘가 턴 오프가 됐고 턴 온 되면서 상대 쪽에서 턴 온 되면서 위쪽에서 턴 온이 되면서 외부에서 들어온 빨간색 효과가 그대로 보이고요. 이 노란색에는 상대적으로 그게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패시브 프로브들의 특성은 굉장히 이제 편리하긴 합니다. 하지만 싱글 핸드이기 때문에 항상 그라운드에 기준을 두고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싱글 핸드의 하이 볼티지 프로브도 싱글 핸드이기 때문에 항상 그라운드를 이제 끼고 있어야 되고요. 대신에 이제 전압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높은 전압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전압이 높다라는 얘기는 이게 이 프로브 팁이 가지고 있는 그죠? 앞쪽의 임피던스는 뭐 여기서는 10메가옴으로 되어 있지만 40메가옴, 50메가옴도 굉장히 임피던스가 높아요. 그리고 오실로스코프 자체 입력 임피던스는 1메가밖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배율이 높아지고요. 배율이 높아지면 어때요? 노이즈가 상대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하이 볼티지 프로브는 하이 볼티지에 더 적합하고요. 이런 프로브를 가지고 1볼트, 2볼트 그보다 더 작은 신호를 본다면 굉장히 큰 노이즈가 섞여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배율이 높은 프로브에서는 항상 노이즈에 대한 부분을 감안을 하고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커먼 모드는 굉장히 뭐 높고 그리고 약 80V 정도 됐죠. 그리고 이것은 타겟이 누구죠? 겐을 이용하는 자동차 쪽에 맞춰져 가지고 저희가 큰 전압,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커먼 모드나 디퍼런셜 전압이 크지 않도록 이제 디자인이 된 건데 뭐 커먼 모드는 80V고요. 디퍼런셜 모드도 약 80V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자동차 쪽에 딱 맞춰져 가지고 타겟으로 해서 출시한 그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가장 범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하이 볼티지 디퍼런셜 프로브들이고 뭐 400메가, 120메가, 100메가 뭐 이런 종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그 전압이 높으면서 디퍼런셜 신호를 측정한다. 그러면 대부분 많이 선택하는 그런 프로브 중에 하나고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항상 대안이 되는 게 아니라
측정별로 측정에 따른 어플리케이션을 보시고 좀 더 고려를 해 보셔가지고 과연 이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타겟으로 하고 있는 옵티컬 아이솔레이션 프로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그널하고 레퍼런스, 그 리턴 커런트 부분이 이렇게 달려 있어서 굉장히 루프가 짧은 루프를 이용해서 실제 회로를 측정할 수 있고 이 내부에서 그죠? 전압을 광으로 바꿔서 광 라인으로 봤기 때문에 완전히 오실로스코프 측정 장비하고는 완전히 분리된 절연된 이런 측정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그 프로브입니다. 그리고 뭐 가장 최근에 출시된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옵티컬리 아이솔레이티드 프로브고요. 그래서 DL-ISO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최대 1GHz까지 주파수 대역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동 모드 레인지가 2V에서 2,500V. 그러니까 작게는 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팁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뭐 커먼 모드 레인지는 똑같이 모두 다 6만 볼트까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팁별로 그 임피던스가 20K, 200K에서부터 약 7메가까지 분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뭐 측정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여기 있는 것은 데이터 시트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나 겐 소자에서는 이 두 가지 아이솔레이션 프로브들이 주파수력도 높고 또 커먼 모드 전압도 높고 정확도도 굉장히 높아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CMRR 특성이 좋아서 이 두 프로브가 굉장히 좀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적합한 프로브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스위칭 뭐 겐이나 실리콘 카바이드를 다루고 계신다면 내가 어떤 부분을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건 이제 표로 정리해 놓은 건데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프로브를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DL-ISO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프로브를 가지고 실리콘 카바이드나 그죠? 겐을 이제 측정했을 때 여기에 필요한 측정 값들이 있어요. 그죠? 턴온 딜레이가 얼마고 또 턴오프 딜레이가 얼마고 스위칭 로스는 얼마고 또는 컨덕션 로스 상태에서의 컨덕션 로스는 얼마, 컨덕션 상태에서의 로스는 얼마인가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 제덱 표준에 맞춰 가지고 측정해 줄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도 저희가 같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세 차례에서 나눠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프로브는 일단 사양을 잘 확인해야 된다. 특히 전압사용요. 뭐 컨먼 모드가 얼마고 얘가 측정할 수 있는 최대 전압이 얼마인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차동 프로브 같은 경우에는 그라운드 대비 플러스까지, 그라운드 대비 마이너스까지의 이 컨먼 모드 레인지, 컨먼 모드 그 볼티지 레인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반드시 먼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그 이런 프로브를 고려하실 때 이제 구매하시거나 할 때 디퍼런셜 프로브의 디퍼런셜 모드 전압은 다 확인을 하시는데 이 커먼 모드 전압은 거의 확인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측정해 보려고 하면 커먼 모드 전압이 넘어가지고 더 높아서 측정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차동 프로브라면 반드시 두 가지 사양들을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측정 급적이면 측정 포인트에서 직접 찍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리드는 더 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솔더 해가지고 길게 빼서 밖에서 측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삼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길어지면, 그러니까 리드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L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러면 L 때문에 뭐죠? 주파수, 원치 않는 주파수 성분도 들어올 수 있고 또 임피던스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커먼 모드 리젝션 레이셔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리드는 가급적 늘리지 않는 게 좋고요. 늘렸더라도 서로 트위스트니까 꼬아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효과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동 프로브에서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게, 우리는 사양으로 숫자상으로만 CMRR을 따져봤는데요. 실제 회로에서 임피던스가 앞쪽에 두 포인트의 임피던스가 조금 다르게 되면
이거에 의해서 커먼 모드 리젝션 레이쇼가 그 언밸런스 임피던스에 따라서 커먼 모드 리젝션 레이쇼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프로브의 입력 임피던스가 높아야 어때요? 그 효과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를 같이 고려를 해서 싱글 핸드 프로브, 여기는 이것도 이제 싱글 핸드 프로브의 액티브 소자를 가지고 있는 주파수가 높고 입력 임피던스는 상대적으로 멀리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프로브죠. 그리고 차동 프로브나 또는 아이솔레이션 프로브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를 최적의 그런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확한 측정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을 비롯해서 그동안에 이제 쭉 어떤 사양이나 또 사례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제가 르크로이 네이버 쪽에 르크로이 코리아 블로그를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미 연재를 해서 설명을 드려놨습니다. 혹시 여기에 있는 게 설명드린 게 불충분하다 그러면 여기 읽어보시거나 또는 이쪽 메일을 통해서 저한테 이걸 주시면 문의를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그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약 1분 정도만 기다렸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없으시더라도요. 이 마치면 저희가 설문이 나가거든요. 근데 설문에 답변을 해주시면 제가 여기에서 종료를 하게 되면 이제 설문이 나가게 되는데 그때 설문에 응대해 주시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프티콘을 설문하신 분에 한해서 발송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설문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문을 기다리면서 제가 웹사이트를 하나, 르크로이의 홈페이지에 보시면 텔레다인 르크로이의.com 프로브스에 들어오시면 르크로이에서 현재 공급하고 있는 모든 프로브들이 다 이제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간에는 여기 있는 요 프로브하고 여기 있는 패시브 프로브, 싱글핸드 프로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여기 있는 디퍼런셜 프로브들, 어떻게 종류가 가장 많은 프로브 타입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디퍼런셜 프로브입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높고 전압이 낮은 경우, 두 가지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주파수가 높고 전압도 높은 경우,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거에 비해서는 이제 주파수는 낮지만 이 프로브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드린 그 프로브는 여기 있는 하이 볼티지 옵티컬리 아이솔레이션 프로브가 되겠습니다. 혹시 프로브에 대한 어떤 동영상이나 이게 필요하시면 이쪽에 오시면 동영상도 볼 수 있고요. 데이터 시트, 매뉴얼,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노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약 40분간 저랑 함께 했는데요.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또 한 달 후에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